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 일면 들어가 볼까요?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북 반정부 세력의 일본 오염수 반대 활동 지령. 네, 지금 쌍따옴표가 붙었죠.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 어제 국회 정보위가 있었습니다. 정보위에 국정원장이 나와서 얘기한 이 북한의 이 최근 활동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한 건데, 북한이 이 일본 오염수 관련해서 우리 국내에 반정부 세력에 이 반대 활동을 해라라고 지령을 내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정보가 맞다면, 국정원의 정보가 맞다면 일본 오염수 반대 목소리가 실제 목소리보다 약간 좀 더 크게 들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윤 반국가 행위 진영 불문 단호히 대응. 네. 어제 윤 대통령 수석 비서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비서관 회의가 끝나고 나온 내용. 윤 대통령이 반국가 행위에 대해서는 진영을 불문하고 단호히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혹시 이거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조총련 행사 참석 관련해서 한 얘기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게 묻지 않아도 왜 그런 메시지가 나왔는지 잘 아실 겁니다. 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서 윤미향 의원에 대한 메시지가 맞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네, 진영을 불문하고 단호히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다시 윤 대통령입니다. G20서 북 가상자산 탈취 참혹한 인권 실상 강조할 것. 네, 윤 대통령 어제 수석 비서관 회의에 발언 봤죠. 오늘은 아세안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을 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순방을 나갈 때, 출국을 할 때 하기 전에 외신과 보통 기자회견, 인터뷰를 하죠. 이 인터뷰,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나온 내용이 G20에서 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라고 한 게 바로 북한이 가상자산 탈취, 참혹한 인권 실상을 강조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더불어서 중국에 대해서도 북한의 비핵화, 건설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이 순방의 화두는 북한이다, 북한의 비핵화다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다음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국방장관 교체 검토, 후임 신원식 유력. 네, 국방장관 교체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전서부터 개각, 교체 얘기는 꾸준히 있었습니다만 순차적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방장은 사실 손을 대지 않았었는데, 교체 검토 얘기가 나오고요. 더불어서 후임자까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인데요. 지금 이 윤 대통령 아마도 추석 이전에 국방장관을 인선할 가능성도 있다. 추석 이전이라고 하면 얼마 안 남았죠. 지금 9월 내에 한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안보실 2차장, 국방비서관도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라는데, 이 얘기 잠시 뒤에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네, 서울신문입니다. 용인 반도체 산단 예타 면제 추진. 네, 용인 반도체 산단, 이 앞서서 저희가 이 내용을 보도를 해드리면서 삼성전자가 300조를 투자를 한다. 수도권에 역대 이렇게 큰 규모의 반도체 산단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산단에 대해서는 예비 타당성 검사들, 이 예비 타당성 검사를 면제를 하겠다. 그만큼 정부가 이제 수출 내수 살리기에 좀 더 신경을 쓰겠다라는 얘기다라는 거네요. 어제 있었던 이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 대책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된 사안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중국 1대1로 10년, 23개국이 파산 위기다라는 기사입니다. 시진핑 미국 패권에 맞서기 위해서 1,400조 차이나 머니를 쏟아부어서 1대1로를 만들었죠. 이게 지금 10년이 됐는데, 이 관련해서 아시아, 중남미 등 152개국을 포섭을 했습니다. 152개국을 포섭을 했는데 지금 투자금을 빌린 개도국들이 빚더미다. 요기를 좀 볼까요? 중국은 1대1로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 자금에 통상 IMF, 그러니까 국제통화기금의 약 2배 수준인 연 5% 금리를 적용한다. 미국 글로벌 개발센터에 따르면 1대1로 참여국 중 23개국이 파산 위기에 처했다. 빌려준다고 해서 받았는데 갚으려니 너무 이율이 높아서 파산 위기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다음 사진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네, 모두 검은 옷을 입은 이분들 선생님들입니다. 네, 어제 공교육 멈춤의 날, 이 선생님들이 다 같이 검은 옷을 입고 국회의사당 앞에 모였는데요. 어제 5만 명이 모였습니다. 네, 바로 지금 그 모습 국회의사당 앞에 모인 모습인데 여기서만 모인 게 아닙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서울 교대에서도 약간 더 늦은 시각, 의사당에서 모인 시각보다 약간 늦은 시각, 저녁 7시가 넘어서 이 교사 그리고 이 교대생들이 다 같이 좀 모였습니다. 지금 촛불을 들고 이 서희초 교사를 좀 추모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지금 다 합쳐서 전국 곳곳에서 12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네. 더불어서 이 행사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참석을 했는데요. 이주호 장관의 모습 같이 보고 오시죠. 알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도 따져봐야 될 사항은 있겠지만 뭐 오늘 크게 봐서 추모하는 한 마음이고 또 교권을 회복하자는 한 마음이기 때문에 오늘 추모하신 교사님들에 대한 징계는 없을 것이다. 네, 사실 어제 이 교사들의 평일 연가 병가 사용으로 인해서 혹시나 교육 현장에 좀 차질이 빚어지는 거 아니냐 해서 좀 논란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일단 뭐 교사 그리고 교육부 사이에 논란은 있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결국 교권이 확립이 되고 공교육이 정상화돼야 된다는 그 마음 자체는 모두 다 같기 때문에 그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같이 걸어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TV로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달 방러. 네, 이달 방러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오늘 새벽에 속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뉴욕타임스에서 한 보도인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이달 러시아 방문 예정이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서 무기 거래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보도 뒤에 그래서 미국 이 당국자들의 반응도 속보로 전해졌는데요. 같이 좀 볼까요? 네. 에드리안 왓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이 밝힌 내용에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협상이 적극적으로 좀 진전이 됐다. 그래서 김정은 정상급 외교 접촉을 포함해서 이런 대화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정보가 있다. 다시 말해서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맞다는 취지의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국무부는 뭐라고 했느냐. 미 국무부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 어떤 무기 거래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거다. 다시 말해서 무기 협상 중단해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이 미국 정부의 입장까지 보면 뉴욕타임스의 이 북러 정상회의 푸틴과 김정은 위원장의 이 만남이 맞다라는 지금 얘기가 맞다는 얘기가 지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관련해서 저희가 전문가 전화 연결을 통해서 좀 여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몇 가지 오늘 새벽에 이런 속보가 나와서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일단 뉴욕타임스는 북러 정상회의가 있을 것이다. 만나서 무기 거래를 논의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두 사람이 만날 것이다. 만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십니까? 네, 최근에 7.27 때 러시아 국방상이 평양을 방문해서 상당히 북러 간에 밀착된 모습을 보여줬고 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방사포탄을 비롯한 많은 무기들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정은으로서는 북한 체제의 재건을 위한 외화 벌이가 절실한 때에 러시아 이런 무기 수출
이런 것은 서로 상호 간에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국방장관과의 어떤 체결이 아니라 직접 양국 정상이 만나서 이런 문제들을 진지하게 논의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아, 그렇다면 굉장히 좀 실현 가능성이 있다. 양국의 좀 윈윈인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인 건데, 근데 지금 미 국무부 입장도 나왔습니다만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미 국무부에서. 근데 북한이 지금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게 사실 한두 건이 아닙니다. 안보리 결의 위반했다 하지 마십시오라는 선언 말고 뭔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무기 외에 일반 물자, 자금 이 모든 것들이 안보리의 제재를 받고 있고 또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게 북한 아니겠습니까? 네. 따라서 방사포탄이나 기타 무슨 자주포탄이든 뭐 모든 것을 러시아로 판매한다. 이것은 엄연한 그 안보리 위반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으로서는 지금 경제가 벼랑 끝에 서 있고 뭔가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전적으로 지원하는데 러시아 역시 자신들의 후견 세력, 지원 세력이 필요한데 마침 북한의 싼 임금과 무기와 노동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북한에게 수파를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관련해서 저희 오늘 기사도 하나 있었는데 그걸 잠깐 보고 좀 질문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러시아 국방장관 북한과 연합훈련 개최 논의 중이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이 러시아의 타스 통신에서 나온 내용인데 러시아 국방장관의 얘기가 북한이랑 연합훈련을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소장님, 지금 예. 북러 연합훈련 어제 사실 국정원 보고에서도 나왔던 얘기가 북중러 연합훈련을 러시아가 제안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내용이 대외적으로 우리도 뭉칠 거야라는 어떤 한번 을러대는 수준의 얘기인 건지 실제로 연합훈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건지 여쭤봅니다. 네, 최근에 정세는 뭐 신냉전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서방이 미일이 이렇게 연합하니까 아니 아니라 북중러가 뭔가 연합하는 신냉전 체제로 진입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 이제 북한이 절대적으로 편승을 해서 뭔가 기사회생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네. 아마 북러 간의 연합훈련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육군이나 공군보다 해군과 그러니까 북한 해군과 러시아 해군 사이에 연합훈련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북러 간에는 육로로 연결된 육지 간의 접촉면보다 해상에서의 훈련이 절실하고 네. 특히 북한이 아까 말씀드린 방사포탄이나 이런 것을 러시아에 제공할 경우 러시아로부터 해군 함정이나 또 공군기나 이런 것들을 제공받는 과거 베트남 전쟁 때 북한군이 베트남에 가서 싸우면 러시아군이 미그 21기를 한 대씩 전쟁에 참여하고 그걸 평양으로 몰고 오도록 이렇게 후원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네. 북한으로서는 지금 공군과 해군의 재본이 절박한 상황에서 뭔가 그 부상무역과 같은 군사 거래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합훈련을 명분으로 내세워서 무기를 상호 거래하는 이런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은 북중러, 북러 연합훈련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크다,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주신 건데 근데 실제 이게 훈련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말씀처럼 지금 신냉전 체제가 다시 시작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보다 더 냉각기로 들어간다고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냉각기가 더욱더 말하자면은 비등점을 향해서 다가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이것은 러시아가 지금 국제사회에서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면서 상당히 외교적으로 고립돼 있고 따라서 이 탈출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탈출구를 중국이나 또는 북한이나 이런 주변국을 끌어들여서 연합훈련 방식을 취함으로써 자신들이 안보를 튼튼히 한다 이런 명분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미의
어떤 연합 안보 체계의 대응 논리로 나오다 보니까 네. 그들로서는 방어적 논리로 우리는 하는 것이다. 이렇게 명분을 내세울 수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아, 일종의 이런 북중러 연합이 하나의 러시아 또 뭐 북한 등등의 출구로 또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인 건데 다음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북중러가 아니고 북한 내부의 얘기입니다. 북한 현송월, 리성권 등 김정은 최측근 부정부패, 주민 반발 커져입니다. 지금 저희가 앞에서 북한이 어떤 대외적으로 북중러 간의 어떤 상당히 이 긴밀한 이 관계를 가속화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지금 얘기를 저희가 했었는데 이런 가운데 내부에서는 현송월, 리선권 사실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현송월은 알고 리선권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보이는 바로 이 두 사람인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측근이라고 하죠. 근데 이 두 사람이 부정부패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이 현송월 비밀 무역회사를 운영해서 외화를 축제하고 있다. 이 리성권 지인 취업을 알선하고 뇌물을 챙겼다. 이게 지금 탈북 외교관 출신 고영환 씨 지금 분석이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는데 소장님. 근데 이걸 보면 뭐 김정은이 그만큼 힘이 있으니까 김정은 위원장 측근이라 호가호위를 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가 지금 흘러나온다는 게 북한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는 게 김정은 위원장의 장악력이 예전만치 않다라는 방증도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현송월로 보면은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인데 네. 말하자면 북한의 어떤 프로파간다의 정상에 서 있다. 물론 그 위에는 이제 김여정도 있고 합니다만은 북한은 올해 들어와서만도 열병식을 지난 2.8절 때 했고 7.27 때 했고 이제 9월 9일 날 얼마 며칠 후면 또 열병식을 3번 하는데 이것은 북한 체제가 등장한 이후에 최초의 일입니다. 따라서 이 열병식을 한다거나 정치 행사를 할 때는 많은 물자와 자재 등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런 걸 구입하는 과정에서 현송월 같은 경우는 충분히 부정부패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또 이제 이성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남 사업의 지금 통일전선 부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북한의 국가 시스템이라는 게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게 없고 뇌물이나 부정부패나 이런 걸로 가동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현송월은 김정은의 문고리 권력, 김정은의 문을 열어주고 닫아주고 의자를 빼주고 띄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권력을 이용해서 그 그늘 밑에서 부정축제를 저지르면 그것을 제어할 그 대상이 없고 노동당의 뭐 규율조사부라고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만 김정은이 놔두라 하면 누구도 현송월, 이성권은 터치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게 외부적으로 흘러나왔다는 걸 볼 때는 네. 북한 내에서 뭔가 지금 권력투쟁 최근에 김덕훈 내각 총리를 뭐 숙청할 듯한 비난을 쏟아냈기 때문에 숙청이나 이런 권력투쟁 권력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우리 정세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최근에 북한이 뭐 말씀처럼 뭐 열병식도 3번이나 하고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 일이잖아요. 여기에 더해서 탄도미사일도 쏘고 순항미사일도 쏘고 미사일 지금 종류별로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쏘고 있는데 이렇게나 돈 들어가는 미사일 쏘고 열병식 행사하고 여기에 더해서 최측근 뭐 비리 얘기도 지금 나오고요. 이게 그렇다고 하면 북한의 내부 사정이 혹 위태로운 상황은 아닌 걸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아니나 그런 호장성세로서 지금 체제를 연장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북한 인민들이 불만을 안 가질 수가 없는 문제들이 왜냐하면 권력이 계속 이런 다른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만은 팽배해진 것은 사실이고 바로 그래서 김정은은 그 탈출구를 그러니까 북한의 제2경제, 군수경제를 작동시키고 네. 거기서 외화를 벌어서 일반 경제를 살려보자. 이런 아마 러시아 의존도에서 군수공업을 살려서 자신의 리더십을 세워보겠다. 이런 계산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가 김정은 총비서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탄하게 이루어질 만큼 북한 내부가 안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 그래서 이런 현송월, 이성권 문제가 외부에까지 흘러나오지 않았는가. 네. 그만큼 북한 사회는 좀 불안정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나오는 이런 얘기들 자체가 북한 내부가 상당히 좀 불안정한 상태다라는 설명이다. 아니, 방증이다라는 설명이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소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